두 번째 이야기는 자유학기제를 통한 우리 아이들의 꿈찾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꿈과 끼를 찾아갈 수 있는가? 자유학기제가 빚어낸 학교 현장의 변화된 모습이 궁금해서요, 저희가 가봤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냥 선생님만 수업하시는데 우리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소통하면서 즐겁게. 가끔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강요하시지 않고 저희의 생각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중력이 생기고 더 활동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도 많이 졸고 근데 요즘에는 발표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 친했던 애들과도 더 친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나 검사 쪽의 일도 하고 싶었고 진로 쪽과 관련돼서 이 활동 때문에 지원하게 됐어요. 진짜 검사인 것처럼 몰입해서 해서 되게 뿌듯하고요. 제가 만약에 검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완전 열심히 되게 유지를 내리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내 꿈은 프로그래머였는데 근데 이걸 오늘 수업을 듣고 나니까 뭔가 3D 프린팅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흥미도 생겼고 집중력도 많이 길러졌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다양한 모습으로 질문 등을 통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유학기제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도 그거 공감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거기에 몰입해서 정말 즐겁게 하잖아요. 아까도 공부가 노동이냐 아니면 이것이 제대로 운동이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접근 태도가 달라진다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아이들이 자유학기제 전후에 달라진 모습이 확실하게 현장에서 보이는지, 그리고 또 여기 직업 체험이라든지 진로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실제로 실시가 되고 있는지 고경옥 선생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자유학기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와 그리고 지역 진로 체험을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현장에서 저희는 진로 소규모 직업 체험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준비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서 행복 수업, 그리고 진로 독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직업인 특강을 위해서 외부에서 직업인 교육 기부를 해주신 직업인 특강 강사들을 모시고 이러한 일련의 것들을 동시에 일제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선택해서 자기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진행을 준비 사전 작업을 하고 그거에 바탕을 두어서 진로 직업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각 구마다 진로 직업 상상이룸센터, 저희는 노원구여서 상상이룸센터가 있는데요. 연계가 된 교육청과 연계가 된 각 구마다 직업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그곳에서 한 50% 정도의 체험처를 발굴을 해주고 저희가 학교에서 발굴을 해서 아이들의 꿈하고 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직업 체험을 나갈 때 50명씩 30명씩 한 곳에 다 나가가지고 한 번에 그냥 일제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3명, 4명 이렇게 소규모로 직접 나가서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8시간 정도 구체적으로 체험을 하는 인턴십처럼 옆에 따라다니면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거의 사전 사후 수업을 사전 활동도 하고 그리고 체험하고 사후 활동을 해서 아이들의 직업 그리고 꿈을 좀 더 향하게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씩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봤는데 우리가 얘기만 들어서는 우리 교실에서의 변화의 모습 이런 걸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유학기제 동안에 교실에서 어떤 수업을 받고 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영상에 담아왔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내가 학교 다닐 때 모습하고 한번 비교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융합 수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과학 시간에 지식 전달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과학을 점점 싫어하게 되고 어려워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융합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과학적인 원리와 그 다음에 수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음악적인 적용을 한데 묶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타고라스 음계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아이들은 수학 시간에 유한소수와 순환소수에 대해서 배우고 그 소수가 음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과학 시간에는 진동수에 따라서 높은 음과 낮은 음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음악 시간에는 악기를 이용해서 연주해보는 수업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수업으로 저희 학생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피타고라스 음계가 음악을 전공하는 아이들만의 세계가 아니라 자신들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간단하게 악기를 만들어 봄으로써 이것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음악과 수학과 과학의 원리라는 것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과목 수업에 비해서 좀 더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 좀 더 쉽고. 왜냐면은 수학 과목에서 그냥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그냥 개념은 그런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융합 수업을 하다 보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를 들어주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개념이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융합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이나 뭐 다른 시간에 이걸 공부하면서도 이걸 왜 하는 거지? 이게 나중에 이거 어디다 써먹는 거야? 이런 의문이 많이 생겼었는데, 피타고라스의 정의가 저런 실생활에 반영이 된다 이러면서 하면 학습 의욕이 더 높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김은하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교실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연계가 되고 학습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듣고 싶네요. 네, 1학기 때는 기존에 그냥 일반적인 수업이었다면 이제 2학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집중학기다 보니까 수업 방법도 개선이 되고요. 선생님들도 노력을 하시는데, 융합이라는 게 알고 보면 창의적인 요소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하고 과학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하다 보면 새로운 방법도 생기고 실생활에 적용됐던 아이템이 뭔지를 애들이 발견하면서 학교 교과서 이걸 넘어서 보다 넓은 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수학과에서 융합 수업하는 걸 잠깐 봤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수학 공부 잘하는 애들은 조용히 앉아서 자기 문제 잘 맞추고 100점 맞는 아이였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융합에서는 또 과학적인 요소가 또 필요하니까 다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또 상승하기도 되고요. 또 소극적이어서 좀 이론 중심의 아이였던 아이들이 또 수학은 잘 못하지만 뭔가 조작 능력이 좋아서 잘 만드는 아이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등 서로가 상승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입 다물고 조용히 했던 공부만 했던 아이가 어느 순간에 남한테는 학습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공부는 조금 미진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기술을 통해 저 아이들한테 좀 더 재미나게 표현하는 방법 알려주니까 두 아이들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서 저희 수업 때 카멜레온 수학이라는 용어로 이제 개설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수업을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도 이제 수학에서도 계속 그런 걸 원하게 되고, 과학하면은 어머님들도 기대하시잖아요. 실험 맨날 했으면 좋겠고 맨날 뭔가 이렇게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 30명 아이들 데리고 맨날 실험 실습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학기제가 되면 시간에 쫓기지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연속 수업으로 블록으로 묶어서 2학기가 되면 집중학기 때 주제 선택 프로그램으로 탐구 관련 이제 프로그램들 만들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선생님 강의는 일부 듣고 그걸 통해서 실험 설계를 한 다음 직접 실험을 해본 결과를 아이들이 좀 정리하고 보고서까지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고 끝이 아니라 준비, 완성, 평가까지 돼서 2시간의 좀 수업이 좀 알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뭐니 특징은 뭐냐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만들고 표현하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내가 2년 동안 뭐 했을까, 애들하고 가장 행복했던 게 뭐였지 했더니 직업체험 한 거 몇 가지만 읊어드리면, CGV에서 지원을 받아서 영화를 한 편 만들었습니다. 25명 아이들이 직접 글 쓰고 연기 다 못하지만 연기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상영까지 하게 되니까요. 필름이라는 결과물이 나왔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는데, 이게 자유학기제니까 가능한 거지 어떻게 2시간 만에 1시간 만에 영화를 만들겠어요. 휴대폰으로 30초 영상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다 집에 가져가서 만드는 꼴이잖아요. 근데 자유학기제는 학교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도 받고 또 아이들 앞에 인정받죠. 아까 제가 전혀 몰랐는데 신창중학교 아이들 연주 공연할 때 얼굴을 제가 유심히 봤더니요, 보라색 옷 맨 처음 올라왔을 때 애들이 웃고 있었어요. 애들이 한박 웃음으로 웃고 있었고, 두 번째는 좀 얼굴이 싹 변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진지한 모습으로 연주를 했는데, 자유학기제를 하게 되면 이런 무대도 두렵지 않고, 악기가 사실 되게 무서워요. 저거 잘못 치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두려움 없이 협력하는 모습을 자유학기제를 통해 애들이 키워가지 않을까. 남한테 서로 도움이 되고 못하는 친구는 끌고 갈 수 있는 것. 어쩌면 엄마 입장엔 못하는 애 끌고 가느라 우리 아들이 손해예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리더십이고 코오퍼레이션, 같이 하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는 게 성장시킵니다. 네, 자유학기제 융합 학습을 통해서 개인뿐이 아니고 개인과 더불어 함께 같이 가는 친구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는, 그건 아주 큰 장점이네요. 그렇다면 이 자유학기제 활동 모습,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실에서 자유학기제 융합 수업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자유학기제 활동 모습이 어떤지 그것도 저희가 영상에 담아왔거든요. 그거 보고 또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보니까 말에 대한 기수라든지 조련사라든지 이런 수의사를 보니까 다양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이쪽 분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자유학기제 활동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일단 뭐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아이들이 웃잖아요. 근데 제 아이가 중학교 1, 2학년 때 웃는 거 별로 못 봤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신창중학교 학생들 와서 이거 칠 때 보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음 주가 시험이면 이렇게 웃을 수가 없는데
애들이 북을 막 치고 이러면서 웃더라고요. 자신감도 이렇게 눈에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웃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김주은 어머님께 다시 한번 여쭙죠. 자유학기제 전후에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조금 더 듣고 싶은데요. 저는 저희 자녀 위주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자유학기제는 여러 가지 그런 수행 평가들을 통해서 또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수행 평가를 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지켜보았는데 굉장히 많이 자기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또 혼자서만 잘해서는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친구들과 팀워크를 나누면서 또 부족한 부분들 아까 선생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채워가면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 자녀들이 많이 협동심이 키워져 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인 저희 딸이 얼마 전에 진로 체험을 2박 3일 다녀왔는데 캐리어를 풀기도 전에 저에게 저희 딸아이는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소아과 정신과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어서 그런데 자기가 새로운 직업을 경험하고 왔다고 이렇게 캐리어도 풀기 전에 굉장히 막 상기돼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직업이었니? 라고 물어봤고 가위바위보를 져서 선택한 그 직업 중에 간호사라는 직업을 자기가 경험했는데 엄마 그 직업이 나의 적성과 잘 맞을 것 같고 간호사라는 직업도 한번 내가 가져보고 싶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이왕이면 의사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내가 왜 간호사로 내려왔을까 했지만 저희 자녀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또 진로 체험이나 이런 캠프가 아니면은 저희 때도 그랬지만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가 자꾸 꿈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는 것도 또 저도 역시 그 간호사라는 직업을 또 저희 자녀가 얘기하면서 병원에 가면은 우리 간호사님들의 이런 업무나 그런 그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지나쳐 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진로 체험은 진로 체험이나 그런 자유학기제는 그런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런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굉장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자유학기제의 그런 활동 그 내용을 보면서 아이들이 직업관도 좀 바뀌고 이런 걸 직접 느끼셨다고 그랬어요. 자유학기제 아까 활동 영상 보셨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는 너무 단조롭게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애들은 뭐 하지?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자유학기제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에서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기제 수업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자유학기제 기간에 어떻게 수업을 하고 다른 아이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걸 눈여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이용해서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말씀도 그렇고 학부모님 말씀도 그렇고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변화를 실감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부총리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제 여러 학교를 방문도 하시고 뭐 보고도 받으시고 하면서 학교의 변화된 모습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나 학부모님께서 얘기한 대로 우리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까? 네, 지금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자유학기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진로 체험 학습으로 이제 처음에 출발해서 진행이 되고 또 이제 뭐 진로 학습 체험을 뭐 한 학기 했다 그래서 뭐 직업을 정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자기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갖는 데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영상으로 보셨지만 이제 수업이 수학, 과학, 음악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융합적인 어떤 그 수업을 아마 보셨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러한 그 소재를 개발하고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힘이 드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막 수업에 똘망똘망하게 집중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더 보람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실에 가보시면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혼연일체가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왁자지껄해지는 교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변화해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교과 수업에도 아까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이제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는 뭐 수학이 어떻고 영어가 뭐 과학이 뭐 사회가 어떻고 이런 과목의 구분 자체도 앞으로는 없어지지 않을까. 아마 엊그저께 보도에도 보셨겠지만 수학 시간에 부채꼴의 각도가 면적하고 비례한다 하는 거를 부추전을 만들어서 부채꼴로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수학 시간에 옛날에는 뭐 부추전 붙이고 하려면 가사 시간에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그룹을 짜서 하고, 그런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팀 플레이를 하고, 그럼 자기 이제 그 그룹으로 이렇게 대여섯 명씩 이제 나눠져 있으면 학생 개개인의 경쟁이 아니라 자기 팀과 다른 팀과의 경쟁이 되니까 서로 그 팀 내에서 막 협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우 관계가 좋아져 가지고 학교 폭력이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따돌림하는 것도 굉장히 없어지고, 이런 그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수업에 대한 변화, 학생들이 뭔가 좀 더 스스로 생각하고 참여하고 이런 과정에서 성장해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아이들을 학교 갔다 오면 붙잡아 가지고 공부해라 하고 학원에 보내고, 학원에 가기 싫은 학원에 가서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는 게 과연 학원비,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밝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뺏고 하는 이런 그 자기 스스로 학원에 가봐야 똑같이 일방적인 어떤 주입식 교육이 되고, 그것이 자기 거가 아닌, 자기 스스로 하는 거가 아닌 의미 없는 일들 시간을 보내고, 선행학습이라고 하지만 선행학습이라는 게 교과 과정상 조금 빨리 나가서 공부하는 거 외에는, 한 번 공부해 놓고 계속 반복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트레이닝이죠. 훈련, 반복. 그게 학생, 우리 자녀가 성장 발달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달라지는 미래 사회에 대비한 교육은 우리 그 염재호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독서 많이 하게 할 시간 주고,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 많이 갖고, 이제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창의력과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교육으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유학기제의 이런 변화, 그러니까 그 중학교 학교의 어떤 변화된, 그리고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 학교 환경의 변화된 모습이 대학 교육, 고등 교육에까지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은 또 총장님께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이런 자유학기제가 고등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는가? 예, 뭐 당연히 저희도 이대로는 대학 교육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갖고서 지금 대학을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이제 착공하게 되는 이제 굉장히 큰 건물인데, 저희 정문에서 바라보면 이제 오른쪽에 삼성 100주년 기념관이 있고, 똑같은 크기로 왼쪽에다 올해 착공해서 SK 미래관을 짓게 되는데,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큰 건물로 이게 성처럼 집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마 우리나라 대학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강의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토론실하고 100개의 캐롤이라고 혼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어서 구글 회사에 가보면은 층마다 이제 푸드 코트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처럼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 겁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야 되고 자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세기가 딱 100년 동안, 우리나라는 한 50년 동안 고용사회였습니다. 대기업에서 정해진 일만 열심히 잘하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생산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잘 파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는데, 21세기는 제가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을 한 10년 전에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20-30년 후가 되면 현재 노동력의 제품 생산하는데 10%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을 수 없었지만 사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농업 생산 인구가 1960년대에는 70%였습니다.
우리가 고용이 1960년대에는 10%도 안 됐습니다. 근데 50년 사이에 사람들이 다 잘못 생각해서 그때 만약에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우리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됐거든요. 근데 농업 생산이 70%에 종사했는데 앞으로 50년 안에 10%만 있으면, 지금 농업 인구의 10%만 있으면 충분히 먹고 삽니다 그랬으면 야단 맞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 인구는 6%대입니다. 그런데도 식량이 남아 돌아갑니다.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바뀔 거거든요. 제조업은 이제는 뭐 3D 프린팅이나 오토메이션으로 다 가기 때문에 제조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선생님도 직업이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지식을 전수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구글에 들어가면은 수십만 개의 지식을 한 단어 검색어만 해도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자기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너무나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도 억지로 자유학기제라는 걸 만들어서 자유롭게 한번 살아봐라라고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것도 또 어디가 잘한다 그러면 다 카피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자유학기제가 잘 될까,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언어를 연구해봐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학생들이 말하는 때에 거진 70% 이상의 학생들이 끝에 끝나는 말이 같아요라고 끝납니다. 이거 맛있니? 맛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느끼는 거를 자기가 객관화시켜서, 왜냐하면 맛있어요라고 얘기하면 꼭 내가 자유롭게 내 의지대로 이야기하면 야단 맞을 것 같은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겸양의 표현처럼 돼서 누구나 다 같아요라고 끝나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거든요. 제가 옛날에 논술 출제할 때 모의고사를 이런 걸 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공공성이라든가 남에 대한 배려가 겉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없습니다. 요즘은 지하철에서 내릴 때 여러분들 자세하게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면서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깐만요 이러면서 내려갑니다. 제가 그걸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모의고사에 10년 전쯤에. 잠깐만요가 좋은 건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90%의 학생들이 예의 바른 정중한 표현이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잠깐만요라는 것은 내가 내 권리를 행사할 테니까 너는 네 권리를 잠깐만 유보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Wait a minute.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할 테니까. 같아요라는 말을 애들이 이렇게 많이 쓰는 거는 집에서도 자기 의사를 항상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먹어봤는데도 맛있니? 예, 맛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맛있으면 맛있는 거지 같아요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너무 자유를 생활화하지 못했다. 부모님들도 제일 좋은 방법은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학원에 가서 해서 빨리 선행학습을 해서 다른 애들보다 더 잘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정답만 있는 사회에서 우리 애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부모님들이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항상 자기 주장이 없고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애들을 안 뽑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토론 많이 하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무엇을 호기심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들어와야지 여기서 잘 키워도 정말 자유롭게 정말 무엇인가 변화되는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나오지, 남이 하는 것만 보고서 쫓아가려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서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제도적으로 교육부에서 만든 거지만 사실은 이것이 일상화가 돼야지 우리나라 교육이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녀분들이 고대 시험을 보실 때는 꼭 면접 때 같아요 안 쓰게, 같아요 쓰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말 중에 희한한 메뉴판에도 있잖아요. 아무거나. 뭐 드실래요? 그럼 아무거나. 또 그거 있습니다. 언제 밥 한 번 해? 저희 사장님이 저한테 밥 한 번 해 한 지 1년 됐는데 언제 밥 먹지? 좀 이렇게 불확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변화 말씀해 주셨는데
저 92년에 아나운서 될 때는 아나운서가 언론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엔 연예인,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저기 연예인이다 이래요. 예, 전현무 때문에 이게 저희가 이렇게 변해갑니다. 이렇게 빨리 변해갑니다.